일단 처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프리미엄 버스라는 게 생겼다고 해서 이미 우등 버스도 있는데 굳이 프리미엄 버스를 만든 이유가 뭔가 탐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컨텐츠 기획을 하면 이미 사람들이 뭘 만들었나를 이렇게 쭉 본단 말이야. 뭐 탔는데 바로 기절해서 편하다 그 정도. 서울에서 부담까지 가는데 계속 자면서 왔다. 뭐 이런 컨텐츠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쪽 내리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유모차와 휠체어 고객이 먼저 승용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커피집에 가서 주문하면서 레이로딩해. 오늘도 어떤 사람 행동에 영향을 받고 내 자신을 왜 괴롭히면서까지 완성해.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2016년도에 프리미엄 버스가 처음으로 도입을 돼서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애인들이 수년간 저상 버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 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법적 공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버스라는 것이 도입되니까 이제 그들은 화가 나는 거야. 재밌었어? 또 열심히 보라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예약도 빨리 차고 그 사람들 안 가졌네. 2005년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 법 조항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권고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버스 회사들은 이유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지. 저상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피드 범프가 있잖아. 하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품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비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필요하거든. 버스 운전기사가 내려서 착용을 해준 다음에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거죠.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휠체어 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고속버스가 있나요? 승차감이라 하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지만 멀미가 고려할 측면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멀미라는 게 가까운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고 멀리 있는 것들은 느리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괴리가 올 때 멀미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체를 높여서 사람들이 보통 아이레벨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저상버스가 되려면 하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승객들의 승차감? 질이 떨어지게 되죠. 버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다 높이를 높이면 버스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높이가 높은 플랫폼을 모든 터미널들이 좀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실제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둘에게 모두 실용적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내가 주변에 장애인들이 사실 우리는 별로 못 보잖아. 그 이유가 그들이 쓰는 어떤 서비스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그들만의 어떤 콜 택시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그분들은 실제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훨씬 더 편한 서비스로 타고 있구나. 그런지 알았거든. 이제 정확히 네가 지적해준 부분이 맞아. 근데 내가 본 바로는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분이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6시쯤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코택시가 온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비스가 존재하고 제도가 존재하지만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대. 또 문제가 있어. 이제 그 콜택시 제도는 보통 시 내에서 움직일 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라는 게 버스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대.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우리가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이 1000곳이라고 하면 철로로 갈 수 있는 곳은 700인 거야. 그래서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단지 너네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도 어떤 서비스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 이건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철저히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도시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오늘 이제 촬영을 하러 오면서 내가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면 혹은 시각장애인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도도도랑 그 표면을 찾으면서 길을 찾으시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따라왔는데 눈이 안 보인다면 그냥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가 이제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 한국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데에서 베리어프리 인증을 해준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건축사협회나 건축가협회가 얼마나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지 의심이 된대. 그게 사실 건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장애인들 혹은 비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둘 다 실용적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모호함 때문에 건축가들은 자기의 의도에 맞게 해석의 여지가 남는 거야. 그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런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될 곳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거나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는 거지. 가이드라인들, 설계 기준들이 세세해지고 장애를 겪어본 사람, 건축을 아는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프리미엄 버스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 탈 수 있는 버스 만들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했잖아. 일단 그걸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거든.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내가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를 걷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나가는 것도 힘들긴 하겠지.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밖에 나왔어. 그 밖에 나오는 것도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계속 생겨난다고 하면